사과 색깔 지금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농사톡톡입니다. 가을만 되면 유독 내 사과만 색이 잘 안 나고 먹는 것처럼 과육이 푹푹 물러져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을 수확 전에 착색제 몇 번 잘 치면 빨갛게 올라오겠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생각은 틀렸습니다. 가을에 색을 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여름철에 사과 속이 무너져 내렸다면 착색제는 들어갈 자리조차 없습니다. 가을 사과의 색깔과 단단함은 바로 지금 늦어도 7월 초에 우리가 칼슘을 어떻게 흡수시켜 주냐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을의 명품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 지금 당장 사과밭에서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관리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여름철 칼슘 관리가 가을 착색을 결정할까요? 사과가 붉은색을 내려면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필요한데요. 이 색소가 만들어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7월부터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면 사과는 숨을 쉬느라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립니다. 게다가 열매가 한창 커지는 이 시기에 뼈대를 잡아주는 칼슘이 꽉 채워지지 않으면 고온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세포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바로 고두병과 과육 연화 현상이죠. 여기서 농가분들이 꼭 아셔야 할 생리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온과 증상작용의 관계인데요. 7월 장마철부터 날씨가 푹푹 치고 더워지면 사과나무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잎으로 많은 양의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뼈대를 만드는 칼슘은 오로지 물을 타고 이동하는데 잎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칼슘을 블랙홀처럼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날이 더울수록 열매로 가야 할 칼슘의 90% 이상이 잎으로만 몰리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잎에 한번 들어간 칼슘은 열매로 다시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열매는 왁스층으로 덮여 있고 잎처럼 기공이 잘 발달하지 않아서요. 칼슘을 땡겨오는 증산작용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월 비대기에는 그냥 일반 칼슘제를 대충 뿌리시면 안 됩니다. 잎에 칼슘을 뺏기기 전에 사과 열매 표면에 직접 닿아서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한데요. 세포막 통과 속도가 아주 빠른 초산칼슘 제형이나 칼슘 함량이 높은 고순도 칼슘을 옆면 시비하셔서 열매에 직접 칼슘을 넣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붕소는 식물 체내에서 칼슘의 이동을 돕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를 선택하실 때 붕소가 들어있는 칼슘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비료 관리입니다. 봄에 주셨던 질소 비료가 장마철에 비가 오고 땅이 뜨거워지면 그때 많은 양의 질소질이 사과나무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럼 7월부터는 질소질이 들어있는 비료를 주시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사과 열매를 붉게 키워내야 할 시기에 질소를 먹은 나무는 엉뚱하게 도장지만 무성하게 키워냅니다. 에너지가 열매로 안 가고 가지로만 가는 거죠. 이때 도장지를 먹게 하고 에너지를 열매 쪽으로 돌려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산칼슘입니다. 인산칼슘을 옆면 시비해주면 쓸데없는 가지 웃자람을 멈추게 하고 사과 열매가 단단하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일을 키운다고 7월에 가리비료만 너무 많이 주셔도 안 됩니다. 식물 생리상 가리 성분이 너무 많아지면 나무가 칼슘 흡수를 멈춰버리거든요. 과일을 키우는 칼륨과 뼈대를 단단하게 하는 고순도 칼슘을 균형 있게 공급해 주셔야 속이 꽉 찬 되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칼슘으로 속을 단단하게 채우셨다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해충을 막아내야겠죠? 제가 농약회사에서 15년 정도 근무를 해서 병해충 방제 경험이 좀 있는데요. 사과 과원 환경 조성과 살균제, 살충제, 교호살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약은 계통으로 분류해서 교호살포하는 것, 즉 다른 계통의 농약을 돌아가면서 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통 번호로 방제 방법을 요약드릴게요. 우선 병균은 고온 다습한 환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름 전정으로 꽉 막힌 도장지를 시원하게 솎아내서 햇빛과 바람을 통하게 해주시고 농약이 골고루 묻을 수 있는 농약기를 열어주는 것이 방제의 첫걸음입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화학적 방제의 기본 철칙은 비 오기 전 예방, 비 온 후 치료입니다. 장마 전에 망코제브나 디티아논 같은 작용기자 카군의 보호살균제로 사과를 코팅해 주시고요. 비가 그친 틈새에는 이미 침투했을지 모를 탄저병과 갈반병 병원균을 잡기 위해 작용기작 다7군 SDHI 계통이나 다3군 스트로빌루린 계통의 약제를 확실하게 쳐주셔야 됩니다. 해충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과원 제초제를 치시고 한 3, 4일 지나면 갈 곳을 잃은 응애들이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작용기작 6번이나 25번 계통의 응애 전문 약재를 꼭 번갈아 가면서 쳐주세요. 그리고 열매를 직접 파먹는 복숭아 순나방 같은 나방류도 과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용기작 28번 등 나방약으로 미리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잎마리 나방, 굴나방, 심신나방 등 문제 나방을 종합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살충제를 선택하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선명한 사과 색깔과 단단한 과육은 가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7월,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 흡수가 빠른 초산칼슘이나 함량이 높은 칼슘제를 공급하시고, 질소 시비는 금물, 인산칼슘으로 영양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것. 이것이 올해 사과색을 제대로 내고 사과 크기를 키우면서 조직을 단단하게 하는 고품질 농사의 키입니다. 또한 농약은 비 오기 전 예방, 비 온 후 치료라는 기본 원칙하에 계통을 달리하면서 교호 살포해야 내성 없이 문제 병해충을 잘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마와 폭염 속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사과 농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올가을 고품질 다수학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농사톡톡은 늘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